얼마 전에 그리스에서 지진이 있었던 얘기는 들었어도 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예전에는 아마 피해가 심했었던 모양이에요. 온 도시를 다 뒤덮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알프스 지진대에 속해 있었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폼페이나 이스키아 섬도 화산의 재앙을 입었었던 곳인데 폼페이 같은 경우는 그 화산 속에 숨겨져 있던 문화유적이 세상에 알려면서 더욱 놀라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최대의 재앙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한 곳은 고급 휴양 온천지로 또 한 곳은 자연박물관으로 자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네. 조상들의 아픔이 자손들에게 또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네, 결국 과거에는 최대의 재앙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이 두 도시를 비교해보면 그 느낌을 아마 더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함께 떠나겠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최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면 멀리 베수비오 화산이 나타납니다. 저 산이 폼페이의 재앙을 몰고 온 맞죠? 예, 맞습니다. 또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면 바로 폼페이 유적과 만나게 되는데요. 네. 폼페이는 8개의 언덕에 세워진 8개의 문을 갖추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그 중에 가장 큰 문입니다. 문을 들어서면 광장이 펼쳐지는데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상가와 관청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휴양지답게 로마식 건축 양식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네. 또 눈대중으로만 봐도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베스비오산은 79년도에 폭발했는데요. 꼬박 2박 3일 동안 분출되는 화산재와 연기, 또 용암 등으로 도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곳이 옛 번화가에 있는 주도로입니다. 양쪽으로는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건물 벽엔 벽돌을 안에 쌓고 겉은 대리석으로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대리석이 아니었군요. 예, 이곳은 가게터인데요. 예전엔 벽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로 받침대를 연결한 뒤에 그 위에 2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층은 상가로 또 2층은 가정집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입구에 길게 파인 임은 당시 상가에서 사용했던 미닫이 문의 흔적입니다. 당시 미닫이 문. 그렇군요. 네, 또 도로를 걷다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돌다리 아닙니까? 네, 돌다리 맞습니다.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돌다리를 놨는데요. 이 사이로 물뿐만이 아니라 마차도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이 바퀴 자국 같은 게 보이네요. 철길처럼. 네. 예, 나무로 바퀴를 만든 후에 철로 그 테두리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2층 원형 경기장으로 오르는 계단인데요. 계단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움푹움푹 들어갔어요. 예,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규모로 미뤄볼 때 당시 폼페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원형 경기장 1층은 일반인들이 주로 앉았었고요. 네. 2층에는 귀족층이나 VIP들이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네. 경기장이 마치 말굽처럼 생겼죠. 예. 지금 보이는 저 자리가 귀족이나 원로들이 앉는 곳인데요. 구멍이 뚫어진 석재가 보이시죠? 네네. 저 부분엔 차양 기둥이 들어워져서 햇빛이나 비를 가렸다고 합니다. VIP석. 예. 예, VIP 성만입니다. 저것은 물 저장고인데요. 로마 시대하면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을 갖췄던 것으로 유명하죠. 네. 제정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피서지로 쓰였던 폼페이였던 만큼 로마 시대 도시 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관인 모양이에요. 초반 시대. 예, 이 물들을 마을로 끌어들여서 마을 중간중간에 저렇게 우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것은 농업의 여신으로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예, 그렇군요. 예, 이곳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각방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이했는데요. 이곳에는 여자 화장실이었고요. 저 위에 이렇게 나무 판자를 대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남자 화장실인데요. 네. 벽에 벽화까지 그려져 있어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화장실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욕탕인지 착각하겠어요. 네. 로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욕탕인데요. 네. 이곳이 바로 폼페이의 공중목욕탕입니다. 여기 역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욕탕보다도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이곳은 증기탕인데요. 이 당시에 증기탕이 있었다는 것이 몹시 놀라웠는데 네. 저 돌기둥 위에 대리석 판을 깔아서 그 밑으로 스팀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잿더미를 보내버렸는데요. 네.
상당수의 사람들은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피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공포에 떨던 모습 그대로 저렇게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간혹 이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던 모습도 그대로 보이죠. 표정까지 살아있군요. 저 누워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피하려고 화산재 나오는 거를, 아우. 예, 화산재는 도시를 숲밭으로 만들었지만 그에겐 당시의 여러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줄 기회를 안겨줬습니다. 이 형체는 임산부인 듯 싶어요. 예, 맞습니다. 또 멀리서 보기엔 석고 같아서 별 느낌이 없었는데요. 네.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코와 입을 맑은 모습에서 죽는 순간의 고통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식해. 이 사람 같으면 그냥.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마차 자국이 있게 패인 이곳은 사람들의 억류가 가장 잦았던 곳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예, 베티의 집이라고 불리는 살롱인데요. 네. 매춘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늘날 사람들의 호기심이 그 옛날 마차바퀴만큼 그냥 깊은 것 같아요. 네. 예, 내부 벽에는 추나가 걸려 있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네. 방입니다. 그 당시 때. 예. 여기는 폼페이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잣집인데요. 당시 로마식으로 만든 정원도 보이고요. 또 가지각색의 내부 시설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와인 저장고인데요. 네. 저곳에 와인을 꽂고 온도를 조절해서 저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허. 또 이것은 맷돌입니다. 맷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항아리 같죠? 예. 위에다 밀을 넣으면 빻아서 내려오도록 만든 것인데요. 네. 맷돌이 많은 곳으로 보아 이곳은 방앗간이나 제빵소 아니었나 추측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빵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했군요. 화덕인 모양. 예, 이곳은 화두인데요. 아직도 전통 피자집에선 저 구조를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요. 폼페이가 처음 세상에 빛을 본 것은 1748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더러 발굴한 사람도 있었지만 15세기까지 폼페이의 존재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말부터 소규모 발굴이 시작되었고 1748년부터는 본격적인 발굴로 이어져 오늘까지 계속 발굴 조랭했습니다. 폼페이를 덮친 베스비오 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네. 이 산은 1970년대까지도 분화가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유일한 활화산입니다. 한때는 용암 때문에 등산 전차가 황폐해지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엔 화산 비탈에 오렌지나 호두 등을 재배할 정도로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유, 하지만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또 터져? 화산 폭발로 폼페이처럼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가 새롭게 탄생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화산으로 오늘날까지 섬 전체가 혜택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스키아 섬인데요. 이스키아는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약 30분 정도 가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구 약 6만 명 정도의 작은 섬으로 관광 산업을 주업으로 삼는 전형적인 지중해 바닷가 휴양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찾는군요. 이거 삼촌 한번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작은 섬을 이동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차로 섬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키아의 비밀은 바로 저 멀리 섬과 그 앞에 바다인데요. 저 사이에 온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천수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위통을 벗고 언덕을 오르시는 분들이 보이시죠? 네. 이제 보이네요. 아, 그러게요. 이 산에 올라 일광욕을 하시나 아니면 해수욕을 끝내고 휴양객인지 참 혼동되네요. 예, 바로 산 위에서 온천을 즐기시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산 위에서요? 예. 신께 림프가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신이 있었던 이곳은 네. 오늘날 정말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온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우연치고는 참 절묘하네요. 그 옛부터 치유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나요? 예, 병도 고치고 또 조용히 휴가도 보낼 수 있어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마다 수질 특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어때요? 예, 이스키아 온천 경우는 피부 질환에 좋다고 하는데요. 전신 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분 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샤워한 뒤에 바로 씻지 않고서 이렇게 선탠을 해서 말린 뒤에 다시 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천은 굳이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바다에 인접한 호텔에서 즐길 수 있었는데요. 호텔의 물 같은 경우에는 소듐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류마티스 같은 관절염 치료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낮은 풀장을 만들어서 그곳을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카프리 섬은 젊은 배낭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에 비해서 이곳 이스키아는 숨겨진 고급 휴양지로 주로 유럽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섬이었습니다. 물빛깔이 참 곱네요. 한번 몸을 담가보고 싶어요. 이 ним프의 신전이 발견됐을 정도라면 정말 유명한 온천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온천에 물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고갈되지 않습니까? 네. 이스키아 섬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키아 섬은 대중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로 많많이 알려주신데요. 네. 그래서 바다에서 온천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르진 않지만 또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수원에 많고 적고의 샤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온천 즐기시는 모습이 좀 달라요. 우리는 왜 탕 속에 몸을 담그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예, 저기도 또 이렇게 샤워하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탕이 만들어져서 그 탕 속에 몸을 담글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어가면 눈 감고 한참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이 탕, 저 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네. 이 폼페이 유적을 계속 발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지역인가 봐요. 아직도 발굴을 하고 있는 모양이요. 예, 지금 처음 발견한 아직도 계속 발굴과 또 복원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것이 화산 도시였다는 것도 놀라지만 네. 그 당시에 저렇게 구역을 딱딱 정해서 계획된 도시였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네. 또 터질까봐 걱정해요. 근데 이 베수비오 화산 600m 지점에 유럽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화산 관측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 계속 이 화산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1944년 이후에 한 번 터진 이후로는 지금까지 큰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온천장도 그렇고 잘 안 알려졌나요? 동양인의 모습은? 예, 동양인의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네. 네. 젊은 배낭의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곳은 숨겨진 고급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이렇게 돈 많은 유럽의 부호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화산의 재앙이 혜택이 된 곳, 네. 그 도시 잘 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는 화산이 있는 곳을 금기시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완전 옛말이 되어버렸네요. 시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군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도 없어진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자연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연하고 싸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자연의 일부거든요. 세상은 넓다 오늘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